안녕하세요. 예, 기획조정실의 김주영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덧 12월이 시작이 됐고요. 또 오늘이 11월 첫째 주 엑스포트 세미나 시작이 됐어요. 오늘은 제가 이번 주에 그 미라클 모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제품 제너럴 밸런스 D에 대해서 오늘 좀 길게 좀 설명을 좀 충분하게 드리려고 하거든요. '아 이걸 굳이 내가 뭐 교육을 들어야 돼? 예 이건 다 뭐 꼭 먹어야 되는 영양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D를 따로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동안에 알고 계셨던 비타민 D에 대한 정보 레드선 오늘 바로 다시 업데이트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비타민 D가 했던 그 효능 효과 그 외에도 지금 여러 임상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왜 비타민 D를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제너럴 밸런스 D를 선택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끈따끈한 기사예요. 엊그저께 이제 나왔던 기사인데요.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극단적이에요. 그냥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조기 사망의 위험이 높대요. 뭐 그냥 군말이 없는 거예요. 더 말할 거 없다. 비타민 D는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여러 효능 효과 외에도 끊임없이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봤을 때 "이 영양소가 없으면 조기 사망이 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사를 먼저 오프닝으로 보여 드리면서 비타민 D가 어떤 그 영향력이 있기에 우리의 조기 사망까지도 위험을 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우리 매번 나오는 거죠. 예. 과대광고에 대한 법률 우리는 잘 지키고 있다. 또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자 저는 처음에 비타민 뭐 영양 뭐 미네랄 이런 거 공부할 때요. 이거 도움 많이 됐어요. 지금 보면은 '어 웬일이야. 이거 애기들 보는 그림이야.' 이렇게 하실 텐데 처음이신 분들 있죠? "나 사실 건기식 잘 몰라요. 영양소 잘 외워지지 않아요." 하시는 분은 이 그림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좀 유치해 보이지만 정말 그럴싸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우리 몸에 우리 신체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영양소가 일단 대표적으로 10 가지가 넘죠. 예 그런 영양소들을 이 그림에 맞게 그려 놨더라고요. 비타민 A는 네 눈에 좋다. 야맹증. 비타민 E는 피부 노화에 좋다. 예 그러면서 건강기능식품의 부원료로 들어갈 때에는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도 비타민 E가 들어가죠. 그다음에 B, D, C, K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유튜브 들어가면은요 비타민송이라고 있거든요. 예 거의 뭐 초등학교 1-2 학년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배울 수 있는 노래도 있는데 제가 그거는 담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예 하진 않았는데요. 예 "나 궁금하다." 하시면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비타민송이라고도 있어요. 한 번 정도 이렇게 보시면 또 이렇게 흥미로우실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제 비타민 C, D 요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이제 단일 성분으로 먹으려고 하는 거죠. 예전에 비타민 D는 그냥 이런 걸로 그냥 얘기하셨을 거예요. 비타민 D는 칼슘을 만드는 데 되게 굉장히 필요한 영양소이고 구루병과 각기병 요즘에는 있지도 않는 병명 예 있기는 있지만 누가 구루병으로 병원 갔대, 각기병으로 병원 갔대 이런 거는 진짜 이제는 없습니다. 예 그쵸. 근데 이제 우리의 선배 세대 그 6.25 전쟁 직후에 이제 어린 인제 아이였던 분들은 그때 영양소가 결핍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좀 다리가 휘고 예 뼈에 영양소가 부족해서 성장 발육에 문제가 있는 동네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쵸? 옛날 우리 이렇게 흑백 이렇게 필름 같은 거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참 요즘은 이 병명 자체도 굉장히 낯설을 거예요. 인제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제 미국 학회라든가 뭐 한국 영양학회라든가 이렇게 세계 곳곳의 영양학회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비타민 D는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해서 분유에 아주 풍부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거의 보기 힘든 예 그런 병일 거예요. 근데 이 병에 걸리는 이유가 뭐냐? 바로 비타민 D가 결핍했기 때문에 이렇게 뼈 안에 구멍이 생기는 골다공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예 의학 정보 하나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뼈에는 조골세포하고 파골세포라는 게 있어요. 조골세포는 뼈를 만드는 세포, 예 조리하는 세포, 예 만드는 파골세포는 뼈를
이렇게 부수는 세포. 예. 그래서 이 세포가 뼈 안에 7:3, 8:2의 비율로 존재해야 돼요. 항상 공존해야 됩니다, 이 두 세포는. 우리가 이름만 들었을 때는 파골세포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죠. 뭔가를 부수고 없애버리니까. 하지만 파골세포가 없으면 우리는 뭐가 된다? 석회화의 원인이 된다. 예. 그래서 어머나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TV에 보면 뼈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희귀성의 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 있죠? 다 그게 이제 파골세포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하나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조골세포는 누구의 명령으로 일을 해요. 근데 파골세포는 누구의 명령을 받지 않아요. 그냥 혼자 이어폰 꽂고 이러면서 계속 뼈를 부수죠. 그리고 다 쓰고 남은 것을 혈액에 넣어서 보내버려요. 근데 이 조골세포는 누가 있어야만이 얘가 일을 해요. 활성화가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 성호르몬, 여성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딱 우리가 이제 완경이 되면 이제 완경이란 단어 쓰셔야 돼요. 이제 고급 단어. 폐경 쓰시지 마세요. 예. 완경이란 단어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성 호르몬이 역할이 안 하니까 조골세포가 뼈를 만들라고 신호가 안 오네. 이러면서 조골세포가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파골세포는 그쪽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친구가 아니라 그냥 계속 앉아서 얘 다 쓴 것 같은데? 그러면서 부셔 가지고 혈액에 넣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여성이 갱년기 증상, 그다음에 완경이 되면 급격히 골다공증에 걸립니다. 자, 이렇게 조골세포와 파골세포가 역할을 하고 재흡수될 때 필요한 게 뭐다? 바로 이 비타민 D라고 하는 겁니다. 네. 마치 호르몬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비타민 D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칼슘만 계속 먹는다? 아, 요거 뭔가 아쉽다는 거죠. 네, 비타민 D를 꼭 드셔야만이 내가 먹는 칼슘이 제대로 재흡수되고 만들어지고 소멸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이 제품은 그 어떤 부원료도 들어가 있지 않고 오로지 비타민 D만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가 단일 성분으로 먹고 있는 영양소 지금 뭐가 있어요? "나 비타민 K를 단일 성분으로 먹는다." 안 계시죠? 있을 수 있어요. 병원에서 "아, 당신은 비타민 K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K를 드셔야 됩니다."라고 처방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영양소 중에 "나는 비타민 K를 지금 수년째 먹고 있다." 없어요. 비타민 P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년간 단일 제품으로 먹고 있는 영양소는 뭐다? 바로 비타민 C죠. 비타민 C가 처음으로 단일 성분으로 먹어야 된다라고 나올 때 아우, 우리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거 많이 먹으면 된다. 안 된다."부터 해서 어떤 이제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2만까지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유, 2만 까진 필요 없다. 뭐 5만, 5천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거기서 1,000 에서 2,000 정도를 먹는 일상생활화가 됐어요. 그런데요. 여기 데이터를 보면 2005 년부터는 뒤바뀌었습니다. 예. 모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빴나 봐요. 근데 사실 저는 비타민들을 10년 전에 먹었던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 뒤에 가서 자가 면역할 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2005 년도에 뒤바뀌었어요. 예. 그때부터 이미 단일 성분으로 비타민 C보다 비타민 D가 치고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자료이긴 하지만 자,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봤더니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기전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라는 거죠. 단순히 뼈를 만들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구루병, 각기병 이런 것만 좋게 해 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연구를 해 보니 얘가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전에서 하는 역할이 많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뒤바뀌었습니다, 순위가. 예전에는 비타민 C가 2 위였다면 어느 날부터는 보세요. 비타민 D하고 칼슘도 있네요, 칼슘. 네, 그러면서 비타민 D가 아예 그냥 종합 비타민 다음으로 2 위로 예, 순위가 바뀌었던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아직도 비타민 C를 한국에서는 2 위로 먹고 있죠.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비타민의 시장은 2 위는 비타민 D로 지금 바뀌었던 겁니다. 자, 오바마 대통령한테 유일하게 처방했던 영양소가 바로 뭐냐?
비타민 D인데요. 자, 이분을 잘 보세요. 이분의 이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분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대통령. 네. 대통령 얼마나 바빠요. 그쵸? 예. 근데 대통령만큼 바쁘신 분이 저는 캡틴이신 것 같아요. 진짜 극한 직업 대통령 이꼴 캡틴인 것 같습니다. 쉬는 날이 없잖아요, 우리 대통령. 그리고 얼마나 그 강도 높은 업무에 그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많죠. 스트레스도 많고. 그리고 또 해외 순방 같은 것도 가면 밤낮이 바뀌고. 그래서 정말 저는 '대통령은 체력이 가장 좋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의 우리 좀 예 비주얼 이런 것도 좀 한번 보시면서 이분이 어떤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지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분이 비타민 D가 부족을 했나. 얼마만큼 부족을 했냐면 22.9 래요. 그냥 22 기억하십시오. 22 또는 23 이 수치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낮은 수치인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비타민들을 먹어라."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요. 비타민 D는 뼈뿐만이 아니라 치주염, 다발성 경화증, 항암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타임즈에서 또 밝히기도 했고요. 영국에서는 "다 필요 없어. 이제는 햇볕을 봐야 돼. 햇볕을 보세요. 나오세요. 어떻게든 햇볕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또 기사가 났고요. 또 캐나다에서는 그냥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D는 이젠 필수다." 이렇게까지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제가 그 작년에 검사한 그 검사지가 이제 집에 차곡차곡 있으니깐 저도 봤거든요. 저 몇이었더라? 28 인가 24 인가? 저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20 대였어요, 20 대. 예. 20 대로 보여야 될 텐데 비타민 D만 20 대로 나왔습니다. 검사할 필요 없어요, 우리 사장님들. 대한민국 사람의 95% 이상이 다 부족입니다. 그중에 결핍인 사람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 보면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여기. 앞에는 모르겠고 요거는 우리 읽을 수 있어요. 비타민 D 토탈. 그래서 요 수치가 이제 우리 사장님들이 비타민 D의 수치예요. 근데 별도로 돈을 지불하고 검사할 필요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95가 다 부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치를 보는 방법을 보면 10 이하는 이건 너무 심한 거예요. 이건 뭐 이분은 움직이실 수 없을걸요? 보행하기 너무 힘드실 것 같고 20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20 에서 30 이신 분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30 이상 그다음에 40 에서 70, 40, 60 요때가 아주 베스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50 이상을 달려가셔야 됩니다. 외우세요. 얼만큼? 50 이상을 달려간다. 50 못해도 50이 나오게 해야만이 너무 아주 내 몸의 컨디션 그리고 여러 가지의 임상 결과가 나오고 있는 그런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 오바마 대통령이 22.9가 나왔으니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수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대통령님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단일 제품, 단일 성분, 단일 제제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타민들을 드시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비타민 D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정보. 햇볕을 8시간 쬐라. 자, 햇볕을 20분 쬐라가 아니에요. 8시간. 우리 사장님들 8시간 햇볕 쬐세요? 난리 나죠. 뭐 절대 그렇게 우리 안 하죠. 왜 안 하죠? 기미 잡티가 생기니까. 그쵸? 그런데 8시간을 쬐면 비타민 D 좀 섭취 굳이 뭐 단일 제제로 안 드셔도 됩니다."라고 한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8시간 누가 쬐나요. 그리고 우리가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95.9% 다 90% 이상이 지금 결핍이고 부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자외선에 의해서 비타민 D를 합성하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기미, 잡티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못 나가고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햇볕을 쐬는 게 가장 좋습니다, 햇볕을. 자, 이게 어떤 기전이 있냐면 우리가
햇볕을 이렇게 받게 되면 이 피부 속에 존재하는 여기 세븐 디하이드로 콜레스테롤이라는 이 성분이 이 물질이 비타민 B에 의해서 번현상을 우리가 생긴다라고 해서 우리는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바르지만 비타민 B에 의해서 얘가 비타민 D3로 바뀌는 거예요. 햇볕을 받으면 내 피부에 있는 7 디하이드로 콜레스테롤이 자외선에 의해서 비타민 D3로 바뀌는데 우리는 지금 햇볕도 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를 수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바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에서 1 위가 결핍 1 위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자랑스럽나요? 아유 자랑스럽다. 예.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예. 전 세계에서 1 위 비타민 D 부족이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안 나가는 사람은 안 나가지 않을까?' 이럴 수 있는데 하나 또 우리가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는 여름을 제외하고는 비타민 D 합성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 위도가 이게 비타민 D를 충분히 합성할 수 있는 위도가 아니라네요. 참 별게 다 있었던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비타민 D의 결핍의 나라로 이렇게 1 위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고요. 자 그럼 나는 햇볕 됐어. 식품으로 먹겠어. 음식으로 먹겠어. 가능합니다. 못하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것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루에 계란 40개, 40개 가능 뭐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할 수는 있습니다. 도전. 그다음에 우유 10잔. 그다음에 연어 2마리. 자 이렇게 드신다면 단일 제조로 드시지 않아도 그리고 비타민 D가 해 주는 여러 가지 효과를 충분히 우리가 맛볼 수가 있대요. 말이 안 되죠? 비타민 D 흡수하다가 이분은 아마 포화 지방산이나 콜레스테롤 과량으로 뭔가 질병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햇볕도 잘 못 봐. 그다음에 음식으로 먹는 거는 너무 어리석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결핍이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의 원인은 첫 번째 나이입니다. 70 세가 넘어가면 비타민 D 합성을 못 해요. 힘들어요. 내 몸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비타민 D는 결핍될 수밖에 없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오바마 대통령 생각하세요? 까만 피부. 까만 피부는 뭐가 많은 거죠? 색소 중에 멜라닌 색소가 많은 거예요. 얘가 차단을 해 버린대요. "들어오지 마." 이렇게. 네. 그래서 멜라닌 색소 이 까만 이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멜라닌 색소가 많기 때문에 비타민 D 합성을 방해한다는 거죠. 자 23호 쓰시는 분, 25호 쓰시는 분, "나는 옛날부터 흑진주가 별명이었다." 하시는 분들은 남들보다 비타민 D 합성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세 번째 뺍시다. 어찌 됐든 비만은 환영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우리 비타민 D가 지용성이잖아요. A, D, E, K 비지용성이에요. 그래 가지고 비타민 D가 딱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지방이 "어이구야." 하고 자기가 흡수해 버린대요. 자기가 가져간대요. 지방 조직에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전 너무 웃겼어요. 이거를 공부하면서. 어머 세상에. 이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요. 비타민 D가 더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액체 시작하시죠. 별도로 좀 추가로 또 챙겨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수 분들은 건강을 더 지키시면서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자외선 차단제. 이거 정말 딜레마예요. 안 바를 수 없어요. 근데 SPF가 15 밖에 안 돼도 15 정도라도 99%가 차단이 된대요. 이거 어떡해요? 예? 진짜 저희 회사도 자외선 차단제 너무 좋은 2 종류의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안 바를 수 없어요. 그죠? 얼굴은 바릅시다. 그렇지만 이제 몸은 근데 어차피 이제 우리가 좀 한국은 쌀쌀한 계절이 됐기 때문에 긴 소매 옷을 입어서 몸에는 바르진 않을 텐데요. '자외선 차단제 얼굴은 바르면서 적절하게 햇볕은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기 오염, 아까 시각, 고도 이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악조건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하면 나는 나이가 좀 있고
얼굴이 까마면서 몸이 좀 여유롭고 이러시면 이분은 100% 예 부족과 결핍을 예 일 수밖에 없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 한국이든 미국이든 비타민 D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꼭 먹어야 돼요. 꼭 드십시오. 그리고 얘를 식품으로 먹기에는 너무 역부족이기 때문에 얘는 단일 제조로 이제는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여관 영양학회나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도 동일하게 다 추가로 먹을 것을 권장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비타민 D 하면 '그거를 굳이 내가 따로 먹어야 돼.' 이런 생각도 했고 '그걸 내가 먹어야 돼? 왜 다른 거 칼슘 먹으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를 업데이트 빨리 하셔야 됩니다. 예 '비타민 D를 왜 먹어야 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옛날 정보로 끝나신 분들. '아 비타민 D는 골다공증만 좋게 해 주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예 전문가의 이제 아니에요. 이것도 옛날의 정보. 그래서 지금부터는 업데이트 하셔야 돼요. 비타민 D는 너무나 여러 가지의 임상 결과가 나오고 많은 기전에 얘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들을 요즘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극찬을 합니다. "얘는 호르몬이다. 호르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나 많은 기전에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를 이제 우리는 호르몬이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호르몬은 아니에요. 예. 호르몬이라고까지 얘기할 만큼 극찬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D 측정이 점점 보편화되고 수많은 질병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를 계속해서 단일 성분으로 어 먹어야 된다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우리 사장님들이 알고 계셨던 비타민 D에 대한 정보가 이제 쪼끔 더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논문과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신에 작용하는 호르몬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페이지만 어렵습니다. 요 페이지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햇볕을 받으면 우리 피부에 존재하는 세븐 그 콜레스테롤 하이드로셀 콜레스테롤 성분이 비타민 D3로 변환됐다고 했잖아요. 자 그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비타민 D3를 섭취하게 되면 비타민 D로 변환이 되면 어디서부터 첫 번째 일을 하냐면 간에서, 간에서 중간 형태의 비타민으로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서 얘가 모든 장기의 곳곳에 가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간을 뭐라고 얘기해요? 화학 공장 이렇게 얘기하죠. 500 가지가 넘는 효소를 만들고요. 그리고 간이 보세요. 여기 있네요. 빨간색이에요. 무엇을 만든다? 피를 만든다. 피를 저장한다. 각종 영양소를 저장하는 곳이 바로 화학 공장 간이라는 거죠. 가장 큰 우리 장기. 근데 이 간에 있다가 모든 장기에 가서 얘가 다 기전을 다 이제 총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장에서 최종 목적지가 신장이에요. 신장에서 마지막에 형태로 있다가 소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보세요. 간에서 중간 형태의 비타민으로 있다가 신장을 거쳐서 나가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진 영양제 이렇게 단일 영양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 기전을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약품으로 만들어진 주사, 우리 주사 맞으시는 사장님들 계시죠? 네 예. 이거 뭐 괜찮습니다. 예. 그런데 이 주사는 어떤 원리냐면 마지막에 신장에서 그 도달한 신장에서 마지막에 대사를 거친 비타민 D3 이기 때문에요. 이 주사 성분은 여러 장기에서 할 수 있는 기전의 역할이 낮아요. 그래서 오로지 뼈 골밀도만 칼슘 농도에만 얘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드셨을 때 오히려 여러 기전의 역할을 한다. 주사로 만든 것은 여러 기전의 역할보다는 오로지 칼슘 작용에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런칭을 하게 되면 상세 페이지에 요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다시 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의약품으로 나온 활성형 비타민가 좋은가요? 주사가 좋은가요?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좋은가요? 네. 혈액 중에 99.95가 간에서 바뀐 중간 활성형 비타민 D입니다. 네. 건강기능식품으로 먹었을 때가 이거예요. 자, 근데 신장에서 한 번 더 거친 활성형 형태는 0.05%예요. 네. 주사가 바로 요 완전 완전한 그 마지막까지의 거친 활성형 형태라고 하는 거죠. 체내의 다양한 세포들이 중간 형태의 비타민 D를 받아들여서 스스로 변화할 때 쓰이는 거예요. 따라서 신장에서 마지막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형태의 비타민 D는 오로지 뼈, 칼슘에만 좋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양한 기전의 역할을 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이렇게 정제로 되어 있는 거를 드셨을 때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주사 맞는 우리 사장님도 나 괜히 맞았어 이럴 수 있는데 아니에요. 주사 맞으시는 분들은 네, 괜찮습니다. 주사는 주사대로 맞으시고요. 이렇게 단일 제제로 충분히 별도로 드셔도 과량의 섭취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나는 병원에서 너무 결핍이다. 너무 부족이다."라고 얘기해서 "주사를 맞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주사는 맞으시고요. 또 이렇게 단일 제제로 평상시에 2,000 정도, 2,000 IU 이따 가서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함량. 2,000 IU 정도 되는 것을 꾸준히 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다 보니 비타민 D에 대해서 새로운 조명이 밝혀지고 있어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뼈나 골다공증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외에 자, 이거는 옛날 버전. 이 정보로 이제는 비타민 D 사업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의 수용체에 분포돼요.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 갖고 노는 레고처럼 이렇게 딱 결합돼야 되는 거. 이게 수용체. 이렇게 여러 가지 수용체와 결합이 되어서 각종 질병의 예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 타이틀은 여러 가지의 임상 결과들이에요. 사장님들 이제 보시면 충격적일 거. 비타민 D를 안 드실 수 없을걸요. 자, 보도록 할게요. 미국에서는 그러다 보니 신생아부터 섭취하도록 권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유에도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래서 분유 한번 요렇게 한번 보세요, 분유. 분유 보시면 다른 영양소보다도 월등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구루병, 각기병 이런 병의 아이들이 요즘에는 뭐 정말 뭐 없죠.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희귀병이 되는 거지 누구나 "야 요즘 애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아이들이 영양소가 다 결핍돼." 이러지는 않다라는 거죠. 다 이미 분유에 그렇게 권장을 해서 우리가 먹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요. 200 IU에서 400 IU로 2배나 늘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성장기 때 뼈 아니고 얘가 무언가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200에서 400 IU로 2배나 늘렸다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 암, 당뇨, 심장병. 그래서 아이들 성장의 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항상 위험한 질병, 건강검진을 할 때 항상 나 이거 괜찮나?"라고 보는 여러 가지의 그런 질병들을 관여하는 게 바로 이 비타민 D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비타민 D는 비만하고 엄청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비타민 D를 이렇게 먹었는데 나 왜 수치가 안 올라가지?" 다 누구 때문에? 지방 때문에. 그래서 BMI 수치가 1 증가할 때마다 비만은 1.1% 비타민 D 수치는 1.1% 떨어진다고 합니다. 뺍시다. 빼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하지만 좀 몸이 너무 이렇게 퉁퉁하신 우리 분들은 비타민 수치를 더 높이셔야 돼요. 물론 이제 지방이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드셔야만이 여러 가지 장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일단 빼고 봅시다. 빼고 말하는 걸로 해요. 자, 두 번째. 그러다 보니 혈당하고 관련이 넘어지겠죠. 우리 비만 이꼴 당뇨 혈당이잖아요.
자, 어떤 거하고 연관이 되냐면 당뇨는 뒤에도 있을 것 같아요. 혈당 당뇨. 그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주는 효소가 있는데요. 그게 AMPK라고 하는 효소잖아요. 이 AMPK 효소에 비타민 D가 총감독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효소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비타민 D가 있어야 된다. 또 하나 당뇨에 뭐가 있냐면 베타 세포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그 인슐린이 나오는 세포 베타 세포예요. 베타 세포가 우리 서양인보다 동양인이 작아요. 예, 서양인보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당뇨에 더 노출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식단 관리를 해야 돼요. 서구화된 음식을 되도록이면 멀리 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 몸은 진화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젠가 그제죠? 예. 부산 캠퍼스 가서 특강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장기 중에 소장도 마찬가지예요. 소장이 누가 더 기냐 제가 그때 질문 드렸죠. 예, 동양인이 길까요? 서양인이 길까요? 예, 우리 서양인이 더 우리보다 이 몸이 좋잖아요. 피지컬이 좋아서 그들이 우리보다 소장이 더 길 것이야라고 생각하지만 소장이 우리가 더 길어요. 더 길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식물이 네, 어떻게 되죠? 이렇게 먹다가 먹는 것이 소화되고 재흡수되면서 변으로 나오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서양인보다 동양인이 어떻다? 독소가 생길 확률이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서구화하는 음식을 우리는 멀리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서양인처럼 지금 먹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국 우리 동양인이 계속해서 이 당뇨가 특히 2형 당뇨가 늘어나고 있죠. 1형 당뇨는 태어날 때부터 인슐린이 분비가 문제가 되는 게 1형이고 2형은 우리 막 살아서 생기는 당뇨병 아무거나 막 먹어서 생기는 우리 2형 당뇨잖아요. 이게 베타 세포하고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비타민 D가 손상된 베타 세포 치료에 유용한 것으로 증명이 됐대요. 이거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뼈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비타민 D가 낮았을 때는 향후 5년 후에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 내력으로 혹시 당뇨가 있거나 요즘에 그 경계성 많이 나오시죠? 예. 사실 저도 그래요. 예. 사실 저도 거기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될까?' 그래서 요즘에 쪼끔 이제 빼려고 노력을 했는데 비타민 D입니다. 일단 비타민 D 챙겨 드셔야 우리 될 것 같아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고혈압 보도록 할게요, 고혈압.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칼슘이라든가 비타민 D 많이 먹으면 혈관에 더 문제 생긴다고 하는데."라고 되어 알고 계시는데요. 그거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칼슘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사를 보면 그 악마의 편집이 있어요. 이제 그 소비자분들을 잘 읽지도 않고 우리 고객분들,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도 막 갑자기 막 타이틀만 보고 막 전화 오실 때 있거든요. 잘 보시면 많이 먹었을 때예요. 과다 복용일 때. 이제 그거는 이제 나라에서 식약처에서 걱정스러울 때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기사를 내놓는 겁니다. 예, 절대 우리는 그렇게 먹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비타민 D가 고혈압에 어디에 연관이 되냐면 혈관을 쫄깃쫄깃하게 만들어 준다네요. 예, 혈관의 탄력성을 좋게 해 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좀 혈압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비타민 D도 꼭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볼게요. 고혈압 발병 원인인 비타민 D가 부족하면 14만여 명? 14명이 아니라 14만여 명을 연구했대요. 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비타민 D가 10% 증가하면 고혈압 발생률이 어떻게 된다? 감소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참 안 먹을 수 없어요. 자, 그다음에 또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또 이 페이지입니다. 우리 사장님들 중에 고지혈증 약 많이 드시죠? 네. 40 중반? 50대 되신 분들은 아마 거의 드실 거고요. 또 완경 되신 여성분들은 고지혈증 약 거의 드실 거예요. 예. 콜레스테롤을 뛰어넘는 고지혈증이 생깁니다. 아니 나는 고기도 먹지도 않고 이렇게 나는 빼빼 말랐는데 왜 고지혈증이 걸리지?
예. 그것도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해지고 합성이 안 되고 호르몬이 분비가 저하되면 이제 고지혈증에 걸릴 확률이 높은데요. 자 여기 보세요. "근육통에 좋아졌다." 이건 뭐 이제 뭐 감동도 없어요. 뭐 이것만 봐도 사실은 대단한 건데 자 이거 보실래요? 우리 고지혈증 약으로 가장 많이 드시는 대표적인 그 약이에요. 스타틴이라고 하는 이 약과 비타민 D를 같이 먹었을 때 어떻게 된대요? 약 효과가 팍 올라가는 거예요, 팍. 자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 많죠.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분들 많죠? 같이 드셔야 됩니다. 같이 드셨을 때 효과가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토탈 양과 그다음에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졌다. 얼마큼 먹었을 때? 400 IU를 먹었을 때. 도대체 이 400 IU면 얼만큼을 먹는 거야? 지금 감이 안 오세요? 예. 좀만 기다리세요. 뒤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여러 가지 질병에도 다 관여를 하지만 저는 가장 센세이션한 게 이건 것 같아요. 면역. 제가 이걸로 10년 전에 자가 면역 질환 왔어요. 10년 전에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예. 10 년이 넘었네요. 한 2-3년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어땠냐면 저희 엄마가 이제 폐암 3기 A로 진짜 거짓말같이 엄마가 폐암이라는 그거를 맞이하고 제가 그때 대학원 마지막 논문을 쓸 때였어요. 그래서 엄마 병실에서 논문을 썼어요. 이게 써지겠습니까? 이 스트레스가. 탈모가 엄청 오고 막 얼굴 다 여기 허물 다 벗겨지고 제 사진 보신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그때 이제 진로를 막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직장을 다닐 때 제가 출장이 제일 많았어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첫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갔다가 뭐 이런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바쁘고 힘들고 엄청 그 에너지를 많이 쏟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피부가 스물스물 가려운 거예요, 여기가 솜털이 묻은 것처럼. 그래서 강의하다가 긁고 강의하다가 긁고 끝나고 나면 여기 얼굴이 빨개져요. 근데 거울을 보면 아무것도 묻어 있지 않아요. 스물스물 개미가 이렇게 기어다니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해 오죠. 무슨 약?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는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 얘는 한번 공급이 되면 아주 무서운 애예요. 내가 분비 안 해도 어떻게 자기가 갖고 오네?" 그러면서 안 만들어요. 약을 끊으면 본인이 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투입 호르몬제가 들어오면 손절해요. 난 됐어. 난 이제 아니네." 이러고서는 본인의 역할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그 스테로이드 약을 끊으면 어떻게 돼요? 더. 그래서 스테로이드 어떻게 돼요?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 와서 류마티스 와 가지고 이게 손이 이렇게 아시죠? 이게 구부러 제가 그 병에 걸렸고요. 마지막이 이제 기가 막힌 질병이 왔어요. 이명을 뛰어넘는 메니에르. 메니에르 네. 엄청난 여기 한쪽 안 들리는 거에 귀가 돌발성 난청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우리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타는 뺑뺑이 그거 타는 게 느껴지고요.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랑 똑같은 질병에 걸린 환우가 하나 있잖아요. 제 친구 화가. 고흐. 예. 그 친구하고 저하고 환우 같은 친구 같은 질병. 고흐가 자기 귀를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 얼굴 자화상을 그렸죠. 메니에르 때문에 그래요. 너무 못 견디니까. 자 다시 본론으로 와서 그래서 병원에서 그때 저한테 자가 면역 질환이 걸린다고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의사 선생님의 햇볕을 보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비타민 D를 처방받았었거든요. 12-13년 전에는 비타민 D를 단일 성분으로 처방받는다는 게 이렇게 대중적이지 않았을 때예요. 그리고 저는 의사 선생님의 그 처방도 무시했죠. '아니 어떻게 의사 선생님이 처방이 햇볕을 보세요지?' 그래서 '어우 진짜 병원 잘못 왔다.' 이랬었어요. 자 그랬더니 기전이 어떤 기전이 있냐면 우리 면역 세포 중에 수지상 세포, NK 세포, 뭐 T 세포, B 세포, 호중구, 호상구, 호염기구 제가 강의할 때 종종 말씀드렸던 면역 세포들이 있는데요. 걔네들의 총감독을 하는 것이 다 비타민 D라고 하는 겁니다. 예. 면역 세포 T 세포, B 세포, 수지상 세포. 얘가 수지상 세포거든요. 나뭇가지처럼 삐죽삐죽 생겼다고. 그래서 비타민 D가 없으면
면역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가 면역.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치명적인 자가 면역 뭐가 있어요? 중이염. 아 이거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 너무 안 됐어요. 천식. 예. 천식은 약이 스테로이드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식약을 먹으면 아이가 붓잖아요. 이렇게 부종이 생깁니다. 예. 그리고 애가 웃지도 않아요. 아토피, 아토피. 그러니까 제 증상이 거의 좀 아토피하고 비슷했어요. 스물스물 가렵고 이랬기 때문에. 예. 아토피가 걸리는 원인이 뭐다? 자가 면역이다. 옛날에는 엄마들이 아토피에 걸리면 이게 피부로 나타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무슨 크림 써야 돼? 아토피 크림 뭐 아토 뭐 이렇게 아토빵 뭐 이렇게 이런 거를 막 찾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엄마들이 알았잖아요. 아니야. 아토피는 뭐 크림으로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걔는 몸속에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거래. 어디에? 소장에 독소가 생겨서 그 독소가 간에 올라와서 그게 가려움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 아토피잖아요. 이제 우리 알아버렸잖아요, 엄마들이. 아토피에 넘어졌어요. 자, 거기에 호흡기 질환. 이런 것들이 다 자가 면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 되게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 이런 질병 있을 거예요. 고질병, 비타민 D. 요즘 애들 햇볕 보나요? 햇볕도 안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자가 면역 걸렸을 때 기사가 나왔던 게 2017년도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비타민 D를 면역을 뛰어넘어서 항암 비타민이다라고 뉴스에 나왔어요. 어디에서 발표했냐면 충남대에서 연구한 결과로 이제 그때 발표를 했는데 그때 그 암은 뭐였냐면 여성의 유방암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굉장히 생소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의학계에서 열심히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더 많은 기전에 얘가 관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D는 아유 뭐 직급에서 뭐 하나 나왔어. 비타민 D 하나 나왔어. 이게 아니라 지금 필수 영양소예요. 꼭 드셔야 돼요. 저는 너무 기다렸어요. 진짜 왜 요즘에 쪼끔 이제 출장도 많이 다니고 이래 가지고 '아 내가 뭘 더 하나 더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제가 예전에 그런 병 이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가 면역. 저는 이제 면역하면 그래서 제가 면역 강의 잘하잖아요. 예 제가 그 환우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비타민 D를 그냥 뭐 영양소, 영양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극찬. "얘는 호르몬이다. 반드시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단일 성분에서 비타민 C를 제치고 예 튕겨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비타민 D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제너럴 밸런스를 왜 먹어야 되느냐? 저희는 비타민 D3 예요. 비타민 D3. 비타민은 1, 2, 3, 4, 5까지 있는데요. 비타민 2는 식물에서 효모나 버섯에서 추출한 거고요. 비타민 D3는 동물에서 추출한 예 뭐 성분 그다음에 햇볕에서 얻을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비타민 D3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볼까요? 반감기를 한번 보세요. 기본 데이터에서 뚝 떨어지는 게 얘는 13일. 그러니까 뭐예요? 흡수와 이용률, 결합률이 거의 작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역할이 부족하다. 예. 그다음에 비타민 D3는 어때요? 굉장히 얘가 반감되는 속도가 낮고 수용체도 100점 이렇게 되는 거죠. 결합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D를 먹는다고 하면 D3를 먹어야 되는 거고요. 자 시중에 D3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는 다 뭐다? D2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 사업을 하실 때 이 제품을 딱 가지고 나가서 "나 비타민 먹어. 우리 회사 거 먹어." 이러면 "D3예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그분이 대답 못 해요. 그러면 그분은 D2를 먹고 있는 겁니다. 흡수가 낮은 거죠. 예 비타민 D3가 4 배에서 5배 정도 흡수가 높으니깐요. 자 그러면 얼마만큼의 함량을 먹어야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대한민국에서는 구루병과 각기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400을 먹으래요. 그러니까 아주 최소 완전히 진짜 바닥 밑바닥의 그 함량은 400 아유라고 하는 건데 400 아유 갖고는 앞에 보여 드렸던 여러 가지 임상 결과 이런 효능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뭐 여러 가지 한국 영양소 기준이라든가 학회에 따르면 함량이 기준치가 쪼끔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얼만큼을 먹으라고 하냐면 혈중 농도가 30 이하로 비타민 D가 부족하신 분들은 2000 아유를 드세요라고 권장이 되어 있습니다. 2000에서 사실은 4000이에요. 2000에서 4000. 그래서 내가 만약에 피 검사를 했는데 10에서 20 완전히 바닥으로 나왔다. 나는 20에서 30으로 나왔다. 30에서 40으로 나왔다 하시는 분들은
요 데이터대로 한번 꾸준히 섭취를 해 보시면 좋은데 통계적으로 1000 IU를 3 개월 정도 먹었을 때는 10 예 10 정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갖고는 안 되고요. 저는 4000 정도를 권장합니다. 왜냐면 그 해외에서 여러 가지 발표한 요 임상부를 보게 되면 5000을 5 개월 먹었을 때 정상으로 올라갔다. 만을 5 개월 먹었는데 가장 이상적인 숫자 60 만족한 숫자 아까 제가 50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60 까지 올라가야 돼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캐나다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했어요. 5년 동안 추적을 했는데 5000을 꾸준히 먹었을 때 예 계속해서 40을 유지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 5000을 5년 동안 먹었을 때 40을 유지하더라. 또는 만 먹었을 때도 문제가 없더라라고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먹어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시중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제가 살짝 예, A 회사, B 회사, C 회사, D 회사 거 싹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걷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흐리게 그냥 가려 놨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어느 회사인지 좀 예 이렇게 흐리게 보면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긴 1000 이에요. 1000 IU 1 개월. 한 달치가 1000 인데 2만 원. 이거 먹을 필요가 있나 싶어요. 예. 가격 너무 세지 않습니까? 한 달치인데 근데 또 구미로 만들었대요. 구미로 만들었으면 우리 지코파하고 맞지 않아요. 예. 이것저것 여러 가지 잡스러운 거 많이 다 넣은 거예요. 자, 여기 볼까요? 75 일분? 참 애매모호하게 만들었네. 1000 IU. 근데 23,500원? 아, 이거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취업을이에요. 씹어 먹는 걸로 만들었네. 이것도 우리 예, 요거 쪼끔 예, 안 좋은 것들 넣겠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56 일분에 1200 IU로 23,500원.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비싸게 이렇게 양심이 없게 하죠? 자, 그다음에 3 개월인데 1000 IU 33,000원. 자, 그다음에 1 개월에 예 3,000 IU 17,000원 연질 캡슐 요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다음에 2 개월에 3,000 19,800원 2 개월에 2,000 68,000원. 이거 정말 도둑 아니에요, 도둑? 예. 그다음에 2 개월에 1,000 22,500원. 자, 우리 사장님 늘 아시죠? 가격 공개됐습니다. 얼마인지 아시죠? 저희는 예 23,000원 아닙니다, 사장님. 제가 100원 깎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예 공지가 될 거예요. 예 가격이 예 쪼끔 조정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23,000원이 안 됩니다. 22,900원 100원 깎아 드리겠습니다. 22,900원으로 제가 최종 통보받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몇 개월이다? 2 개월. 2 개월. 비타민 D3인데 2,000 IU인데 2 개월이에요. 뭐 이거 드셔야죠. 이거 드셔야 돼요. 거기에 120년 전통의 예 DSM사. 이건 뭐 프리미엄 말할 것도 없어요. 최고 제일 좋은 회사 원료를 갖다 쓴 거고요. 그리고 우리 지쿠베 이거 아주 큰 자랑이잖아요, 우리의 철학. 다른 회사도 그래요. 뭐 인터넷 더 찾아보면 저희하고 삐까삐까되는 어떤 사양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제가 전 세계 거를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런데 다른 회사는 어때요? 부영제 이런 거 다 넣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확실히 있는 단일 영양제 비타민 D3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이제 이 무기를 가지고 나가실 때는 "비타민 D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뭐예요? "비타민 D3야." 우리가 오메가 저희 그 RTG 오메가3 얘기하실 때 우리 오메가인데 우린 빨개."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세요? 아니죠. "우리 RTG 오메가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3 세대 오메가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저희 비타민 D도 그냥 비타민 D 이러면 섭섭합니다. 비타민 D3 거기에다가 부영제 아무것도 넣지 않고 가격 2만 원 초반대 거기에 2,000 IU 2 개월 모르겠다 하면 숫자 2만 외우시면 됩니다. 2,000 IU 2 개월 2만 원 초반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와 함께 면역을 쫙 올리고 싶으신 분. 저 지금 이제 다시 시작할 거예요. 요즘에 조금 면역 관리해야 될 것 같아서. CK는 CK대로 드시지만 비타민 D는
또 우리가 골밀도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기전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같이 챙겨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이쪽으로 할 겁니다. 초록색으로. 비타민 D를 섭취를 안 했거나 안 하신 지 오래되신 분, 저 같은 분. 자, 이런 분들은 자, 매일매일 4,000에서 5,000을 1년 정도, 6 개월에서 1년 드셔야 돼요. 이렇게 딱딱한 우리 장기는 1 년을 드셔야만이 이 재건하는 데 1 년이 걸리니깐요. 자, 그다음에 '나 주사 맞고 있다.' 예, '나는 주사 맞을란다.' 또는 사실 비타민 D를 다른 데서 먹었었다. 예. 좀 이제 그게 아직 남았다. 예. 저 너무 솔직하죠? 예. '좀 남았다. 버리기는 아깝다.' 하시는 분은 우리 비타민 D3를 1,000 에서 2,000, 그러니까 하루에 한 알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하루에 2알 먹을 겁니다. 예. 그래서 하루에 한 알 드실 건지 2알 드실 건지 선택을 하셔 가지고 좀 복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같이 먹으면 좋은 제품들이 있죠. 예. 우리 칼슘, 마그네슘 말할 것도 없죠. 삼총사.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예, 같이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여러 가지의 또 면역 효과, 칼슘 농도 이런 것도 좋게 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메가3 하고 같이 먹게 되면 흡수율을 더 높게 해줄 수가 있어요, 지용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메가3 하고 같이 드시면 너무 좋고 염증 수치도 예, 밸런스를 맞춰 줄 수 있는 게 바로 오메가3 이기 때문에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의약품으로 나오는 게 좋을까요? 건강기능식품이 먹는 게 좋은가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의약품으로 나온 거 주사 뭐 이런 것들은 마지막 최종의 활성형의 비타민 D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오로지 칼슘, 뼈 이쪽에 최적화되어 있고 건강기능식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중간 과정을 거친다 그랬죠, 간에서. 그래서 그 간이 해 주는 역할, 여러 가지의 효소, 장기에서 브릿지 역할 이런 것들을 예, 역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으로 드시는 것이 다양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 천연 비타민이 좋을까요? 합성 비타민이 좋을까요? 네. 이거 우리 천연이란 말 비타민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비타민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비타민 D만 봤을 때 아까 보셨죠? 예, 어때요? 반감기가 굉장히 짧고 수용성 결합도 50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 D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비타민 D3 예, 이렇게 합성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드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칼슘하고 같이 먹으면 너무 좋죠. 예. 근데 음식으로 먹고 싶으신 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못 드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계란 40개, 우유 10잔, 연어 2마리 이렇게 예, 드시면 비타민 D는 섭취가 되지만 콜레스테롤로 문제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에서도 근육과 골격계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비타민 D의 문제점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아주 그냥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나온 것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비타민을 반드시 먹어야 되고 그중에 우리 여성분들, 예, 완경이신 분들 그리고 갱년기이신 분들, 저 갱년기입니다. 예, 저 건드리지 마세요. 예, 갱년기 여성이신 분들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같이 요번에 비타민 D 릴레이 같은 거 한번 하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렇게 해서 따끈따끈한 네, 출시를 앞두고 있는 저희 제너럴 밸런스 비타민 D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8일 날 런칭 앞두고 있고요. 안 드실 분이 없습니다. 자녀분들부터 예, 우리 아이 내가 주고 싶다라고 하면 삼킬 수 있는 아이라면 예, 한 알 먹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좀 빠살해도 우리 아이들 꼭 챙겨서 예, 먹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부모님들한테 예, 꼭 챙겨 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 사장님들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이동 거리만 많잖아요. 세미나 많고 뭐 후원 미팅 많고 이렇기 때문에 비타민 D는 이제는 예, 단일 제제로 섭취해야 되는 예,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딱 시간 예, 50 분에 맞춰서 끝나게 됐네요. 자, 다음 주에 우리 제너럴 밸런스 비타민 D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화면 끄고 우리 We are 지쿠퍼 외쳐 볼까요? 예. 자, 제가 예. 하나, 둘